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쁜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에. 네. 내가 좋지 않은 습관에 중독이 돼 있는데 이걸 못하면 난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저희가 오늘 꼭 모시고 싶었던 저희 게스트분을 모시고 나와 있는데요. 윤건호 교수님이세요. 항상 멀리서 제가 이렇게 약간 선망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던 교수님이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톨릭과 대학 성모병원에 근무를 나서부터 한 거 같이 살았어요. 내과를 하고 곧바로 이제 당뇨병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그냥 당뇨병만 쭉 공부를 해왔고 많은 환자분들 보면서 뭔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하고 있는 윤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뇨병학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많은 후학 양성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헬프님들이 젊은 친구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사연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젊은 친구분들이 자기는 살도 그렇게 찌지 않았고 그런데도 당뇨병 이번에 진단받아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몸에 안 좋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마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예전에 란셋이나 자마 같은 아주 정말 세계적인 저널에 연구 업적을 실으셔가지고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너무 전 사실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아주 정말 존경하는 분이죠. 서울대에 있는 민원기 교수님이 쓰신 리뷰 아티클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배웠던 해리슨 교과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인형 당뇨병은 55세 이후에 뚱뚱한 사람이 걸리는 당뇨병 아예 거의 비슷하게 데피니션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뭐 레지던트를 하면서 보면 교과서가 안 맞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얼핏 하게 됐는데 그거를 쓰셨어요. 뚱뚱하지 않고 걸리고 진행 속도가 서양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굉장히 일찍 오더라. 근데 그 왜 그렇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 이제 연세대학교의 허갑범 교수님이 혹시 이게 영양결핍형 당뇨 아니냐, 태생기에 영양결핍이 심해지면 인슐린 내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부족하면서 그게 이제 오는 그런 형태의 당뇨병이 아니냐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짜 뚱뚱하지 않은데 굉장히 젊은데 당뇨병이 꽤 심하게 오네. 그래서 그게 뭐지 이제 찾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인슐린 분비가 서양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물론 근데 서양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은 형태로 인슐린을 재봤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으로 좀 떨어진 양태를 보여서 좀 다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막 고민을 했죠.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인슐린 내는 세포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그럼 인슐린 내는 세포를 어떻게 측정을 하지? 그러고 막 찾았더니 그걸 하는 랩이 없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던 랩을 찾아서 미국 이제 하버드 조슬린 당뇨병 센터라는데 뭐 용기를 내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배워오고 그다음에 우리 주니어 스태프들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했는데 진짜 우리 생각대로 체형에 따라서 뚱뚱한 사람 베타세포가 많아요. 말라 있으면 베타세포가 적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뚱뚱하지 않은 때 당뇨병이 오는 거는 베타세포 양이 좀 부족한 거고, 아시아 지역 쪽에 뭔가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뭐 태생기의 어떤 영양 상태가 베타세포 양을 충분히 발육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쉽게 당뇨병으로 넘어가고 빨리 그냥 심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건 해리슨이 바뀌었어요. 제2형 당뇨병이 뚱뚱하고 이런 사람 나이 들어서 오는데 인종별로 다를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싫어서 그래도 뭐 하나 바꿔놨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헬프님들이 아마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요. 해리슨이라고 하면은 저희 내과 의사들이 개정판 나올 때마다 사는 정말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저희 교과서거든요. 내과 교과서. 근데 여기에 그 뭔가 한 줄을 뭐 쓴다는 거는 내과 의사들의 정말 어떤 꿈이자 소망인데 잘 안 되죠, 사실. 네, 대부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던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우리 당뇨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비만하거나 뭐 활동량이 좀 적거나 이런 분들만 걸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연구하신 바로 따르면 그럼 체질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좀 적게 태어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거네요. 그렇죠. 꽤 있다고 보이고 당뇨병을 그렇게 클리어 컷하게 이거는
생활 때문에 이거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요. 아주 오버랩이 돼 있어요. 굉장히 브로드하게. 어떤 사람은 베타세포 양이 정상인의 한 20%, 어떤 사람은 30%, 40%, 50%, 60%, 어떤 사람은 많아.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또 먹어.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합이 결과적으로는 당뇨병으로 가는 거야, 정상에 있는 거야 하는 거죠. 저희 헬프님들 중에도 그래서 그런지 젊고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당뇨병 전 단계 이런 뭐 내당능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와요.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있을까요? 그거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계속 1등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불행해. 자기는 그게 편해. 교수님이 그 사람은 아니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막 놀다가 잠깐 공부한 거고. 공부 잘한 거는 이것 때문이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야. 내가 제일 적게 했는데 잘했어. 내일 뭐 시험이냐? 근데 그렇게 계속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그게 편한 거야.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되는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못하게 하면 불안해요. 습관이 그게 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쁜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에. 내가 좋지 않은 습관에 중독이 돼 있는데 이걸 못하면 난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 다른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싫어하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운동 안 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몸이 막 찌뿌둥하다 그러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살아야겠다 생각이 돼요. 건강하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병을 숨기면 안 돼요. 많이들 숨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졌어 왜 그래? 그러니까 나 당뇨병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공개를 하면 그러면 주변에서 챙겨줘요. 당신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먹을래도 못 먹게 하거든요. 맞네요. 그게 편안한데 그걸 자꾸 감추니까 더 먹어라, 이거 더 먹어라 자꾸 그렇더라고요. 내 삶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지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 교수님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안타까운 점이나 느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없으세요? 당뇨가 되기 직전 상태나 당뇨 초기 상태는 조금만 노력하면 왕창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나한테 아무런 증상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을 때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동기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뭐 그런 때 정말 하면 좋겠는데 암만 얘기해도 열심히 안 해. 그러다가 환자가 많이 지나가가지고 합병증이 오고 정말 우리가 해줄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야. 내가 뭐 어떻게든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나 뭐 요만큼만 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많이 늦은 거죠. 동기화가 낮을 때는 치료의 효과가 좋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는 늦은 상태고 이제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환자분들을 잘 설득하고 그분의 이제 현재 상황에 잘 맞게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해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칭을 하고 끌고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의사로서 안타까운 거는 좀 환자하고 충분히 시간을 나눠도 그렇게 진료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엄청 봐야지만 지금 병원이 유지되게 만들어 좀 이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아주 친해진 오래되신 분들 보면 이제 뭐 식구 같잖아요. 이제 그리고 벌써 얼굴만 봐도 또 무슨 또 아들이랑 싸웠구나 또.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혈당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한 충분한 좀 상황이 갖춰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왜냐하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사실은 생활을 잘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데 대한 1:1 교육이 이게 이제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회에서 또 유튜브도 따로 운영을 하시고 교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뭐 속듯이 뭐 돈을 벌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당뇨병의 정석으로 합시다. 그래서 정말 궁금할 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정석은 뭐야? 팩트 체크. 그때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거는 믿어도 돼. 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해놨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할 때는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왜 이런 내용은 없어요?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또 아마 콘텐츠로 또 정보이사님이 또 톡하니 만들어서 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생활병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의사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제한적인데 밖에서도 이렇게 좀 내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내 생활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당뇨병학회 이사장님을 모시고 당뇨병 환우분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죠. 헬프님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고 꼭 건강한 생활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